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온실 속의 화초랑 결혼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그러면 그 아이는 온실이 될까요? 화초가 될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시리즈 중에 온실 속의 화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실 속의 화초를 좋아하시나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자, 온실 속의 화초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실이라는 거는 딱 그 화초가 자라는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준단 말이에요. 보온, 보습, 바람,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인위적으로 작동이 돼서 이 화초가 어떤 화초인지 모르지만 이 화초, 이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온실이잖아요. 온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꽃은 굉장히 예쁘겠죠.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쁘고 귀하고 막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누구나 다 혹해요. 되게 예쁘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꽃이 계속 예쁘려면 어떻게 돼요? 온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에서 화초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온실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온실이자 화초인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의 온실이 되는 경우는 없죠. 온실 속의 화초란 말은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화초면 걔가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온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누가 그 온실이 되겠어요? 부모님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 내가 온실 속의 화초랑 결혼을 해. 그러면은 그 온실이 이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제가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더러운 것에 맞춰서 온실을 조절해야 되고 온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바뀌어요. 온실 속의 꽃과 화초는요 본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 온실이 그 꽃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 거죠. 얘는 물을 좋아해. 그러면은 물을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얘는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바람이 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실 속의 화초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온실 속의 화초랑 결혼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온실이 돼줘야 돼요. 그 온실은 100% 그 화초에 맞추는 거예요. 화초가 온실에 맞추지 않아요. 절대.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좋아. 나는 맞춰줄 수 있어. 이 화초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이 화초랑 내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온실이 돼도 좋아.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서 맞춰줄 수 있어. 나는 그러면 행복해. 그런 생각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온실이 되어주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 뭐예요? 우리의 삶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요. 내가 지금은 온실이 충분히 되어줄 수 있어. 그럴 능력도 있고 나도 젊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 아니면 내 인생이 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서 내가 정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밑바닥이야. 그래서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한 번 건사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같이 의지가 돼주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는, 같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힘들고 지쳤을 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목까지 해줘야 그 배가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화초라서 배를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게다가 얘를 위한 온실까지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온실을 가동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배는 당연히 가지 않고요. 그 화초마저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화초는요. 온실이 없는 세상은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 세상은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초도 죽고 온실이 없어지면 그 화초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가 돼요.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아무튼 그 온실을요. 죽을 때까지 유지해줘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꽃이 죽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자식한테도 적용돼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온실과 화초가 결혼했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온실이 될까요? 화초가 될까요? 그 아이는 100% 온실이 돼야 돼요. 누구의 온실? 화초를 지키는 온실이 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여자분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곱게 자란 여자분이에요. 세상 풍파도 겪어본 적도 없고 실패 그런 거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도 있은 적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온실을 이제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온실 지킴이가 되죠.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아이도 그 엄마의 온실을 지켜주는 온실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기 개성이 막 강하고 그래서 막 화초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화초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도전이 오는 거예요. 내 세계는 지금까지 나한테 다 맞췄는데 온도며 습도며 바람이며 모든 게 나한테 맞춰졌는데 그것에 거부하는 존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이 화초는요 불행해요. 화초가 불행하면요, 온실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그 화초를 가꾸기 위해서, 그 화초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온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마저도 그 엄마 화초를 위해서 아늑한 온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온실이 깨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원래 온실이라는 건 가상의 세계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본인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지만 온실 속에서 자란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온실이 걷어져. 그러면은 이 화초가 그래도 그런 바람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잘 자라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실이 없어져 버리면요, 화초는 보통은 죽죠.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 진짜 인생을 맛보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되거나 우울증이 와버리면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매사문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근데 온실 속의 화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문제는 온실이 다 커버해 줄 거니까. 온실 속의 화초에게는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그 온실이 다 모든 풍파를 다 몸으로 직접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뭐예요? 나는요, 그 온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만 온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쟤랑 결혼하면은 내가 쟤처럼 그 온실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쟤를 지켜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곱게 자란 거죠. 어려운 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어. 힘든 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온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온실 안에는 화초만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온실이 깨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화초는 다른 온실로 가야 돼요. 화초는 혼자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온실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다른 온실이 어디예요? 원래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러기가 쉽죠. 그런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혹시나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란 그런 고운 사람,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 귀하게 자란 사람, 이 귀하다는 거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믿고 거르는 결혼 상대자 중에 5손가락에 드는 부류는 바로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고생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오로지 삶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라는 거지. 그러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런 잘못을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걸 다 딛고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물론 참작할 요소가 되는 건 맞아요. 고려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지금을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무작정 그러면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그것도 안 된 일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극과 극은 통해요. 양쪽 극단에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과유는 불급이에요. 지나친 놈이나 미치지 못한 놈이나 어떻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양 극단에 있는 건 똑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나 너무 고생만 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결혼은 뭐예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은 신속하게 부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저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십시오. 목소리가 잡초네. 저 지금 온실 속의 화초 아니야? 아니요, 잡초요. 저 뭐야 저거 얼굴을 지금 발라주고 있어. 몇 살이세요? 12살! 저렇게 자라면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는 온실속 잘못된 게 있는데요. 화초 아니면 잡초입니다만. 온실 속의 잡초? 아이러니하군. 오, 나가 나오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여 온실 속의 화초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인데요. 너무 편해요. 뭐가? 온실 속의 화초는 잡초구나. 난 잡초야. 뭐래?